서부 경남 지역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치솟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등에 각별히 주의합니다. 진주시와 사천시가 쓰레기 소각장을 각자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광역 소각장에 분명한 장점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두 지자체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경남 5개 군지역이 추가됐습니다. 이 중 의령, 창녕, 함양, 거창 등 4곳은 로컬 유학특구로 묶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남해군은 단독으로 해양관광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진주 진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문학시간 수행평가 작품을 문예지 공모전에 출품해 신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어엿한 시인으로 등단한 김가빈 학생을 만나봅니다. 한동안 대표의 공석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얼마 전 새로운 수장인 왕기영 대표이사가 취임했습니다. 왕 대표를 스튜디오에 초청해 재단의 방향성과 역할에 대해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최근까지 장마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불볕더위가 기승입니다. 30일 서부 경남 지역 한낮 최고 기온은 35도 넘게 치솟았는데요. 각종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서부 경남이 끌어올랐습니다. 30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해인 폭염주의보, 나머지 서부 경남 지역엔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진주와 사천이 35도를 넘어서는 등 대부분 지역이 이달 들어 가장 더운 날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무더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또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무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었고 그로 인해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높아졌으며 특히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역은 35도 내외로 체감온도가 올랐습니다. 폭염이 예보된 만큼 야외 활동 시에는 열사병과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 질환 발생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저는 지금 땡볕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한낮 더위가 얼마나 강한지 직접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네, 10분 정도 서 있었는데 온몸에 땀이 나고 두통과 어지러움이 느껴집니다. 이 열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가동부터 지난 28일까지 경남에서 9명 넘는 사람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명 늘어났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선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한편 양산과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무더위로 인해 전국적으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철저한 축사 관리가 요구됩니다. 돼지와 닭 등 일부 가축의 경우 땀샘이 없어 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축사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환기로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고 사료는 소량씩 자주 급여합니다. 개사는 적정 사육 밀도를 유지하고 시원한 물을 급여하고 충분한 환기로 체감 온도를 낮춰줍니다. 사람도 가축도 지치게 만드는 불볕더위. 개인 건강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2030년부터 쓰레기 매립이 중단되면서 지자체마다 소각장 설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광역화 쓰레기 소각장을 권고하고 있지만 진주시와 사천시는 각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광역화를 추진할 경우 예산 절감 효과가 큰 만큼 지금이라도 두 지자체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굴삭기 2대가 언덕 아래로 종량제 봉투를 옮기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를 실은 차량이 들어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진주시 내동면과 사천시 축동면에 걸쳐 설치된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진주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는 이곳에서 매립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사천시는 사등동에 매립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반입량은 100톤가량, 이 중 절반 정도는 매립됩니다. 나머지 쓰레기는 매립장 옆에 위치한 자원회수센터에서 소각 처리됩니다. 사천시 자원회수센터로 저희가 2012년도 2월부터 가동을 시작했고요. 사천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40톤과 그리고 하수 슬러지 8톤을 소각하는 시설입니다. 소각로에 들어간 쓰레기는 3시간 정도면 완전히 연소됩니다. 하지만 지금 처리 용량으론 모든 쓰레기를 소각하기엔 역부족입니다. 2030년부터 생활쓰레기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두 도시는 소각장을 새로 만들거나 늘려야 합니다. 진주시는 하루 280톤을 처리할 소각장이, 사천시는 추가로 50톤을 처리할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최근 두 지자체는 각자 소각장을 짓는 것으로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은 다릅니다. 환경부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광역화 소각시설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중복 투자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나고 운영비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시설을 반대하는 민원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광역화 소각장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국비를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역 소각장 사업은 환경부의 역점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중소도시에게는 설치비라든지 운영하는 데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진주시와 사천시는 사전 예산 심의를 위해 내년 초 정부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촉박하긴 하지만 광역화 소각장을 논의할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두 도시가 막대한 혈세를 아낄 수 있는 광역화 소각장. 현명한 결정을 위해선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보신 것처럼 광역화 소각시설은 정부 지원금이 높아 지자체 예산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주시와 사천시가 공동으로 소각장을 조성할 경우 얼마나 예산을 아낄 수 있는지 김동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도는 인접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년 전부터 광역 소각장 추진을 설득해 왔습니다. 진주시, 사천시와도 간담회와 함께 의회 관계자들과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경남도가 광역화 소각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재정 건전성 때문입니다. 진주시가 필요한 소각장 규모는 하루 처리 280톤, 사천시는 98톤입니다. 각자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진주시는 1,394억 원, 사천시는 624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총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받더라도 진주시는 585억 원, 사천시는 282억 원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광역화 소각장을 추진할 경우 총 사업비는 1,882억 원으로 개별 소각장보다 130억 원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국비 지원은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841억 원으로 늘어나 개별 소각장보다 260억 원가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진주시와 사천시 예산 부담은 360억 원가량 대폭 절감됩니다. 건설 이후 운영비도 광역화가 이득입니다. 개별 운영비보다 효율성이 높아 매년 수십억 원씩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도 많아집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면 이 사업은 사업비, 공사비의 20%를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액들이 오히려 투입된다면 주민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의 기회가 동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반입되는 수수료, 즉 종량제 봉투 판매량의 20% 내에서 매년 기금을 조성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진주, 사천 수수료를 더한다면 한 해 10억 원이 넘는 기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도내 많은 지자체가 광역화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와 고성군은 2년 전 도내 처음으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남해군과 하동군은 올해 말 광역 소각장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사업비와 운영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광역화 소각장의 장점. 진주시와 사천시가 추후 합의점을 찾아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경남 5개 군 지역이 지정됐습니다. 이 중 의령, 창녕, 함양, 거창 4곳은 로컬 유학을, 남해는 해양관광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정착과 주거를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교육 차원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선정 지자체에는 매년 30에서 1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관련 규제 완화 특례가 적용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교육발전 특구 운영을 통해 지방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경남에선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8곳이 선정된 데 이어 30일 2차 지정 결과로
로컬 유학특구와 남해 해양관광특구 등 5곳이 추가됐습니다. 로컬 유학특구는 인구 소멸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의령, 창녕, 함양, 거창 4개 군지역과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특구입니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작은 학교를 묶어 학사 운영과 방과 후 돌봄을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함양의 경우 거창과 함께 교육과정과 체험활동을 운영합니다. 상림숲 등 생태 환경과 역사 정신을 활용한 교육이 진행되고 해외 견학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접한 지역의 작은 학교 아이들이 함께 모여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방과 후의 스포츠 활동, 현장 생태계 환경 교육, 역사 현장 탐방 등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거주지를 제공하는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등을 통해 정주 여건도 마련합니다. 단기 체류를 위한 체험형 쉐어하우스인 아이유학 하우스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함양의 남계서원 등 각 지역별 특화 교육 자원의 활용도도 높입니다. 또 1차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도 강화합니다. 우주항공 등 지역 전략산업기업, 글로컬 30 지정 신청대학과 협력해 취업과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3년간 로컬 유학생 1000명을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남해는 단독으로 해양관광 교육발전 특구를 추진합니다. 공공체육클럽과 연계한 스포츠 교실 운영 등 스포츠 로컬 유학 확대와 학교와 지역 돌봄을 결합한 늘봄 지원센터 구축, 초중고 대학 공동교육과정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 남해의 경우 3년 시범 운영 평가를 거쳐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되는 경남의 타 특구와는 다르게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1년마다 평가를 통해 성과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경남도는 특구로 지정되지 못한 산청과 하동 등 5개 시군과도 협력하며 모든 시군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 진영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한 문예제 공모전에서 신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2학년 김가빈 학생은 이번 수상으로 어엿한 시인으로 등단하게 된 건데요. 18 어린 나이로 시인이 된 학생의 앞날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김상혁 기자입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도란도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 이곳 진주 진양고등학교의 한 교실에는 어엿한 시인이 있습니다. 2학년 김가빈 학생은 최근 한 월간 문예지의 공모전에서 신인 작품상을 받아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한번 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중에서 반응이 제일 좋았던 게 폭발하는 여름이었고 그래서 운 좋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많이 얼떨떨합니다. 신인상 당선작인 폭발하는 여름은 1학기 문학 과목의 수행평가로 쓰게 된 작품. 평소의 감정을 기록하기를 좋아했던 이 학생은 본인의 경험과 추억을 되살려 수행평가 시간에 시를 썼습니다. 유독 그날은 지나간 인연들에 대한 미련이 컸나 봐요. 그래서 지나간 인연들에 대해서 저를 많이 좋아해 주었던 그 친구를 떠올리며 한 줄 쓰고 먼 훗날에 제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를 그 친구를 위해 한 줄 쓰고 18. 가장 뜨거운 여름의 감정과 추억, 사랑을 풀어낸 시 한 편. 공모작품을 평가한 심사위원들은 어른들이 보는 시각에서 벗어난 톡톡 튀는 매력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문단 한국문인협회가 창립된 지가 한 60년이 넘은 단체인데요. 이런 일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 학생이 되기는 처음인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발표가 되면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고. 공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빈 학생에게는 이번 등단이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아무런 재능이 없는 줄 알았던 본인에게 반가운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글쓰기 재능이 되게 반가운 손님이거든요. 그냥 저는 18년 인생 동안 살면서 잘하는 게 없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재능이 있는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어쩌다 보니 반가운 손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신인상으로 등단해 시단에 기대를 받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어떤 진로를 택하더라도 글은 계속 쓰고 싶다는 가빈 학생의 작품 활동은 이제 뜨거운 여름을 앞둔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날 우리가 나눴던 사랑은 적어도 너에게 잊히지 않기를. 지금 폭발하는 여름의 끝 무렵이
네 덕에 내 청춘이 아깝지 않아. 덥고 복잡하고 어지럽고 많은 일이 있는 그 여름을 좋아하게 되었다. SCS 김상엽입니다. (20일) 경남도청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종합추진단 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우주항공복합도시 종합전략안이 발표됐으며 전문가 토론에서 사천 중심 광역계획 수립과 수요 기반 단계적 도시개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사천시가 오는 9월 12일 열리는 사천시 우주항공특화 채용 박람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기업 인사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보는 기업 채용관을 운영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8월 9일까지 사천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함양군 중국 화남 지역 시장 개척단이 지난 29일 광저우 현지에서 수출 상담회를 통해 157만 불 규모의 수출 협약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함양군은 현지 바이어 40명과 함양 지역 8개 수출업체가 상담을 진행해 총 2건 157만 불의 수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산청 삼장면 지하수 보존 비대위가 지리산 산청샘물 연장 허가 중단과 주민 피해 조사에 입각한 취수 감량을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3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지하수 고갈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지리산 산청샘물이 제출한 환경 영향조사 내용은 강수량 등 모든 근거를 잘못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생수공장 연장 허가를 불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0일 오후 2시 40분쯤 사천 호국공원 인근 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좌회전 대기 중이던 차량을 다른 차량이 추돌하면서 앞 차량이 길을 벗어나 우측 논으로 추락하며 전복됐습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해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안 대표의 공석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얼마 전 새로운 수장을 맞았습니다. 바로 왕기영 대표이사인데요. 진주의 문화관광 분야 전반을 컨트롤하는 재단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될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민들과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왕기영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경 방송을 통해 진주 시민과 서부 경남에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이전에 오랫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경험을 해오셨고 또 어떤 계기로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오시게 된 건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약 30년간 문화, 관광, 국제교류,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를 하였고 특히 문화예술 현장 경험과 국제교류, 국내와 국제관광 콘텐츠 및 상품 개발 등 약 22년간 문화관광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도와 전문성을 넓혀왔습니다. 네. 이러한 경험을 활용하여 진주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뜻깊은 일에 전념하고자 오게 되었으며 올해 설립 3년 차인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진주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고 고객 수에 맞춘 문화관광 콘텐츠 육성을 통해 매력 넘치는 대표적 문화관광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진주 출신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진주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진주의 문화와 관광의 가치 또는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전년고도의 진주는 예로부터 문화 중심지로서 전국 최초 지역 문화예술 축제 효시인 개천예술제를 비롯하여 진주 건무 등 다른 도시들보다 전통과 역사를 지닌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워왔습니다. 네. 역사 유적지인 진주성과 논계제, 남강 유등축제뿐만 아니라 미술, 공예, 민속예술 등 풍부한 문화 자원은 진양호 지수 성산부자마을 K기업가 정신센터 등과 융합하여
매력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 대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으며 문화와 관광 콘텐츠에 진주만의 독특한 역사 등 스토리를 접목시킬 경우 문화로 매력 넘치고 다시 찾고 싶은 진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진주문화관광재단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과 관광 발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문화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플랫폼 역할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네. 문화예술 분야는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 주도 예술 활동 기반의 창작, 홍보, 시민과 방문객들이 문화 향유 등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까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함께 누리는 매력 넘치는 문화도시로 조성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음식, 숙박, 휴양 등 관광 자원 관련 업계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연령대별 수요에 맞춘 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진주를 만드는 역할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진주를 소외계층도 문화예술을 보다 쉽게 즐기고 문화를 통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성공적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 기분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온라인 문화 등불 릴레이 챌린저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문화와 관광이라는 키워드가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거든요. 두 가지를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문화와 관광은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며 공간 중심의 전통적 관광 개념에서 벗어나 문화예술도 매력 있는 관광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예술은 시민들에게 문화를 통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 분야이며 관광은 방문객들한테 즐거움과 추억뿐만 아니라 소비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진주라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의 문화적 매력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 독특한 관광 상품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잘 활용하고 연령대별 고객 수요에 맞춘 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면 진주시만의 매력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는데요. 한편 양봉 농가에서는 폭염에 대비해 봉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봉군의 내검 시간은 새벽 6시에서 오전 9시 사이가 이상적인데요. 오전 10시 이후에는 기온이 올라 봉군 발육에 영향이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저녁 무렵에 검사해 주시고 반드시 차광막 설치 등의 직사광선 차단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한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계속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24도, 남해 2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2도에서 3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겠습니다. 서울은 종일 흐린 하늘 보이겠고 세종과 광주는 오전까지 흐리다, 오후에는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6도, 세종 25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33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새물, 만조 시각은 저녁 6시 37분, 간조 시각은 오전 11시 3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을 비롯해 다음 주 초에도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며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으니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냉방 조절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